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신간호학에서 중요한 약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주제를 좀 볼게요. 중추신경계 흥분제,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 느낌 좀 오시죠? 항불안제, 항우울제, 기분안정제, 항정신병 약물. 특히 뭐에 관해서? 조현병에 관해서 봐주셔야 돼요. 항불안제 중요하죠. 항우울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출 자주 됐고요. 최근에도 기출이 됐습니다. 기분안정제 하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약물 하나 딱 기억이 나셔야 돼요. 왜? 그 독성 반응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중추신경계 흥분제입니다. 감이 좀 오시죠?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약물이래요. 자, 기출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례에서 보건교사가 정군의 어머니에게 약물에 대해서 설명했대요.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8세인 정군은 돌출된 행동,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태도, 그래서 친구들과 싸움이 잦았답니다. 주의를 집중하지 못했대요. 자리를 지키지 못했대요. 방해를 줬대요. 정신과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았답니다. 자, 그 후 정군의 어머니는 약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건교사를 찾았답니다.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약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을 잘 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투약 시간을 조절하세요.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작용에 대해서. 식욕이 증진될 수 있으므로 영양 섭취를 제한해서 비만을 예방해야 합니다. 중추신경계가 억제됨으로 집중력이 증가되고 충동적인 행동이 줄어들어요. 장기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습의 역량이 적다고 생각되는 기간에는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심,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ADHD에 처방할 수 있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작용, 부작용, 설명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이걸 물었거든요. 자, 메틸페니데이트가 중추신경 흥분제죠. 그 흥분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 흥분제의 종류 세 가지에는 각성제가 있고요. 식욕 억제제, 그리고 암페타민이 포함됩니다. 중추신경 흥분제가 행복감과 각성을 야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킨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각성작용이 있겠죠. 남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경우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을 감소시키면서 주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와 함께 행동, 정신사회, 그리고 그런 교육 중재를 보완할 때 효과적입니다. 자, ADHD 경우에는 지금 주의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주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는 중추신경 흥분제, 자극제를 줄 거란 얘기죠. 메틸페니데이트는 그리고 암페타민은 이 ADHD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얘네 두 개에 대해서 물었어요. 중추신경 흥분제, 자극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기출됐으니까. 자, 양리작용 첫 번째 암페타민부터 볼게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교감신경작용제, 즉 아드레날린 약물이다. 우리 성인간호학 첫 번째 이 얘기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의 작용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감신경자극제라고? 그러면 당연히 혈압은 상승되고 각성되면서 맥박이 증가될 겁니다.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이상 행복감을 느껴요. 이 약물 먹었더니 이상의 기분이 너무 좋아. 이 기분을 계속 느끼고자 약을 남용하는 거죠. 이러한 즐거운 감정은 약물 의존성을 일으킨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인 경우 암페타민계 약물에 성공적으로 치료된 상태 중에 하나이다. 집중력 높일 수 있고 주의력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기면증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다. 기면증
정신없죠? 계속 졸아요. 내 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그때 집중력과 주의력을 높일 수 있게 이 암페타민계 약물이 사용될 수 있다고요. 자, 메틸페니데이트 양리작용,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기분 변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ADHD에 효과적이다. 유해 반응,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보기에서 보고 왔습니다.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물을 투여하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이런 얘기 했죠. 식욕부진 나타날 수 있고요. 어지럼증, 두통, 복통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을 낮에 투여하게 되면 불면증 예방에 효과적이고 당연하죠. 아침 식사와 함께 투약하고 오후와 취침 시에 간식을 먹으면 영양 섭취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불면증과 식욕부진은 해결 가능하네요. 주의점. 약물 복용이 학업 성취나 친구 사귀기를 증진시키지는 못해요. 집중력 높이고 주의력을 높여준다는 그 소문을 듣고 엄마들이 얘 이거 암페타민계 메틸페니데이트 이거 처방해 주세요 라고 하죠. 쓸데없다고요. 학업 성취나 친구 사귀기를 증진시키지는 못한다고요. 가정과 학교에서 필요한 행동 전략을 수립해 적절한 행동을 습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각성제예요. 목동맥과 상부대동맥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의 수용체를 자극해서 호흡의 깊이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호흡의 깊이를 증가시킨다. 화학 수용체라고 불리는 이들 특정 수용체는 동맥결의 산소량에 민감하다. 산소량에 민감해 산소량이 감소돼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고 이 수용체가 자극됨에 따라 호흡의 깊이가 증가되게 됩니다. 카페인. 미약에서부터 강력하게 각성 효과를 갖는 중추신경계 흥분제예요. 데네피질, 연수, 척수를 포함하는 모든 부위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약한 이뇨작용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신생아 호흡부진의 치료 약물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커피, 차, 초콜릿의 형태로 카페인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자, 기타 작용으로서 너무 자극한 거죠. 빈맥 나타날 수 있고요. 관상혈관, 말초혈관의 확장, 골격근의 수축, 뇌혈관의 수축의 작용이 있어요. 자, 약물로 보시면 약물에 다피닐 이렇게 보이죠. 얘가 있으면 각성제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기면증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기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야간 수면 유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정상적으로 잘 자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에 조절할 수 없는 수면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정상적으로 잤어요. 자야 될 시간에 잤고 자야 될 만큼 충분히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시간에 잠이 오는 거죠. 그 기면증 치료에 사용되면서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도파민에 결합해서 기면증 발작의 빈도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파민과 관계가 있다. 낮 동안의 각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폐쇄 수면 호흡을 치료하기 위해도 사용한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적당히 잘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는 동안 무호흡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호흡으로 인해서 충분히 편안하게 양질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얘를 위해서 주기도 한다. 다른 중추신경계 흥분제와는 달리 심장이나 다른 기관에는 흥분 효과가 없다. 아드레날린 약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나 다른 기관에는 흥분 효과가 없다. 자, 식욕 억제제. 양리학적으로 암페타민계 약물과 유사하면서 시상하부의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식욕 억제제도 중추신경계 흥분제입니다. 자, 이런 중추신경계 흥분제는 ADHD에 약물에 의한 호흡 억제 시에 호흡을 증진시키고자 진통이 소실 없이 마취의 호흡 억제가 됐을 때 호흡을 증진시키고자 기면증 치료에 폐쇄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고자 비만일 경우 식욕 억제제 있었잖아요. 피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각성제도
피로와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자, 유해 반응 보시면요. 신경근육계 반응으로서 중추신경계가 과다 흥분되는 경우, 중추신경계 흥분제잖아요. 과다 흥분되는 경우 두통, 어지럼증, 염려, 진압력장애, 과다 활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반응으로서 구역, 구토, 기침, 호흡곤란, 요저류, 빈맥, 심계, 항진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금기증. 이 계통의 약물에 대해서 과민 반응, 발작장애의 과거력이 있거나 환기장애가 있는 환자는 금기입니다. 심장질환, 중증의 고혈압,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 흥분제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중증의 고혈압이에요. 심장질환이 있어요. 모든 대사들이 항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흥분제를 주면 당연히 안 돼요. 암페타민계 약물과 식이요법제는 항우울제와 동시에 투여하거나 항우울제 투여 후 14일 이내에는 하지 않아야 하고 녹내장이 있는 환자에게는 금기이다. 자, 아드레날린 약물과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예요. 우리가 콜린성 약물 보고 왔거든요. 에스테라제라고 하는 것이 딱 붙어버리면 얘를 분해시키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억제시킬 거야. 다시 말해. 콜린성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서 콜린성 물질이 자신의 작용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경 전달 물질에 결함이 생기면 치매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아, 그러면 치매에서 이 약물을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신경 전달을 강화하고 기억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나 NMDA 수용체의 기량제가 사용되고 있다. 자,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부교감 신경경로. 왜요? 콜린이라면서요. 부교감 신경경로의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야.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는 아세틸콜린에 분해하는 콜린에스테라제를 억제할 거야. 결론적으로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할 거고, 그로 인해 중추신경계 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킬 거다. 아세틸콜린의 양이 증가된다는 것은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더욱더 잘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NMDA 수용체 기량제. 얘는요, CNS 내 아미노산 글루타메이트의 과다에 의해서 야기되는 흥분성 신경성 전달을 감소시킬 것이다. 얘가 과다해서 흥분성 신경 전달이 얘 과다에 의해서 생겨나는 흥분성 신경 전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되는 초기와 중기의 치매 치료로 사용될 수 있고 중증의 인지 결합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 파킨슨 치매와 같은 치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치매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유해 반응으로 식욕부진, 구역, 구토, 설사, 어지럼증, 두통이 있습니다. 뭐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보고 왔던 약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킬 수 있어. 그것과 관련돼서 너무 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유해 반응인 거죠. 자, 금기증과 주의사항. 이들 약물의 과민증을 나타내는 환자와 임신, 수유 여성 금기하고요. 신장질환, 방광폐쇄, 발작장애, 굴기능 부전증후군, 위장관 출혈, 천식 환자에게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궤양질환의 과거력을 가진 환자의 경우 출혈이 재발될 수 있고 일부 환자에서 선망 나타날 수 있고 선망 환자에게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치매 치료제다. 항불안제입니다. 자,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약물이죠. 불안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자, 항불안제는요,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키고 진정을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이들 약물이 높은 용량으로 사용되면 진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수면제, 마취제로 이용될 수 있어요. 항경련제나 근육이완제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불안의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분류된 공황, 강박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부 항우울제와 마오 억제제도 효과가 증명돼서 임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불안제에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비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볼 내용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양리작용과 임상증용,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이 가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수용체와 결합한 가바의 중추신경 억제 기능이 증대되면 이 약물로 인해서 가바의 중추신경 억제 기능이 증가된대요. 중추신경계가 억제된다고요. 아까 흥분제랑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항불안, 항경련, 근이완 효과가 나타난다. 상황 관련 스트레스, 불면, 불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선택되는 약물이면서 약물 치료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범불안 장애, 우울과 관련된 불안, 수면 장애, 공황 장애와 관련된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과 약물의 금단,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안들, 의학적 질병과 관련된 불안, 골격근을 이완하는 역할, 진정작용이 심해지면 이완시켜줄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경련성 질환, 이완과 관련이 있는 거죠. 수술 전 불안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자, 유해 반응과 주의사항, 심리적, 신체적 의존이 있을 수 있어요. 장기간의 처방은 신중을 기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약물을 중단하려 할 때는 서서히 감량할 수 있도록. 왜요? 금단 증상 나타나니까. 불안, 불면, 피로감, 두통, 근육경련, 통증, 진전, 발한, 어지럼증, 주의사항, 그리고 오심, 식욕부진, 우울, 이인증, 비현실감, 감각지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마약과 알코올 등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진정, 운동실조, 불안정, 기억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중에서 부스피론에 대해서 봐요. 얘는 세로토닌성 항불안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가바와 연결이 돼 있다면 여기서는 세로토닌과 연관이 돼 있어요. 진정작용은 적어 기억과 운동 기능의 영향력이 적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여도 금단 증상이 없어요. 비교가 되죠. 알코올,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적은 비교적 새로운 약물입니다. 상호작용도 적대요. 아까 알코올 안 된다고 했거든요. 효과가 비교적 늦게 나타나 상황 불안의 치료제로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이 발생했어.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이 바로 발생했다면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황 발작 나타날 수 있으니까. 상황 불안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환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 유해 반응과 주의사항, 두통, 오심, 어지럼증, 수면장애 있을 수 있으나 진정작용은 없습니다.